서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돼 있죠. 매수 관망세 확대, 매물 가격 하향 조정, 매물은 늘어나고. 여러분 대법원 들어가 보세요. 강남 아파트 경매가 줄줄이 있어요. 시장이 약간 변곡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그 호재가 이미 주택 가격에 반영이 돼서 상반기 상승기 때 같이 펌핑해서 올라온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은 더 크래시 저자시죠?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네. 주기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현황을 네.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총선 분위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 쪽도 뭔가 네, 그린벨트 네, 완화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좀 부동산이 오르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져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기대감이 조금 이번 정부에서 13 대책하고 이런 역량들로 인해서 잠시 이제 작년 말에 꺼졌다가 다시 좀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어떤 호재들이 좀 많았었죠. 근데 그 호재들의 어떤 성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호재들의 힘이 대출 확대로 이루어진 거, 규제 완화. 그러면 그 힘이 계속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그 펀더멘탈할까요? 그 힘을 봐야 되는데 9월부터 이제 저는 말씀을 저번에도 나와서 드렸지만 그 추석 이후부터는 조금 조정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 시장이 뭐 보도에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보도 보시면 갑자기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다가 이번 달부터는 이제 아주 강력한 기사들이 많이 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도 한 달 새 1억 두, 한 달 사이에 강남도 못 버틴다. 두 달 새 2억 두. 그러니까 지금 요새 나오는 뉴스인가요? 이거 7시간 전이에요. 제가 우리 출연 여기 하는 거 출연 한 10분 전에 했으니까 요 시간에 7시간 전이니까 12월 8일 날 지금 아침에 시장이에요. 그러면 밑에 보면 강남 아파트도 하락 다시 얼어붙는 부동산 이런 분위기를 쓰고 뭐 11%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 다음 페이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 14개구 일제히 하락 14개구 계속 상승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변곡점이 시작됐고 강남은 3주째 하락폭 커져. 아파트값 29주 만에 꺾였다. 마치 느낌이 이제 작년 하반기였죠. 6월 달에 갑자기 집값 갑자기 꺾여 막 그 시작 같은 느낌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그 영향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서울 아파트값 반년 만에 하락 전환. 그러면 부동산 대책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좀 올랐던 것들이 그러면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될 거냐 볼 때 제가 볼 때 연말까지 무조건 이렇고 연초에는 조금 바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초에 신생아론하고 총선 때문에 말씀대로 활성화 대책이 좀 나오고 또 공공 분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확대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럼 시장이 혼재될 거예요 아마. 신생아론 때문에 오르면 오르길 텐데 핵심은 이거죠.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41조, 원래 예산은 39조 6천억인데 초과돼가지고 소진됐어요. 41조까지. 그리고 50년 주담대가 7월 5일 날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6월에 이미 꺾이려고 그랬을 때 7월 5일에 나와가지고 이게 8월, 9월을 버텨준 거예요. 그게 한 8조에서 한 10조 사이 돼요. 네. 그게 조금 다시 받쳐줘서 했다가 그거 다 소진되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가계부채 심각하니까 좀 분위기 바꿨잖아요. 스탠스 바꾸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어떤 수요도 없고 또 대출의 어떤 여유도 이제 줄여놓으니까 바로 9월, 10월, 11월 들어서면서 3개월 연속 하락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추세를 형성한 거죠. 그럼 12월까지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연초에는 이제 반등하려고 애쓸 거예요. 내년 초에.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는 이런 장이 좀 계속될 거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저번 주에요. 한국 부동산이 되게 보수적이고 통계가 약간 믿을 수는 없지만 제가 항상 흐름은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흐름이 꺾였다는 게 나오잖아요. 매매 가격이 다 하락이에요. 전국이. 네. 완전히 다시 꺾였죠. 그러네요. 불과 우리 한두 달 전에 이거 다 파란 게 위로 갔었거든요. 다만 전세 가격은 버티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뭐 약간의 과장 보도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0.14%예요. 주간에. 그러면 한 달이면 4 곱하면 0.4잖아요. 그럼 두 달이면 1%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지만 오르고 신축 희소 있는 단지 신혼부부가 찾는 단지 오르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내려간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변곡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갈지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보여주신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지금 네. 분위기가 전 좋은 줄 알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총선 그러셨어요? 분위기 때문에 1차 신도시 특별법 아, 이것도 네.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1기 신도시에서부터 뭔가 또 상승의 붐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아. 생각을 했는데요.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바쁘신 분들이나 대표님처럼 지금 일기 신도시 터졌으니까 막 좋아질 것 같아지는데 이미 일기 신도시 자체 내에 그 일기 신도시에 주택을 살 분들은 누굴까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거나 그렇죠. 외지에서 투자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일기 신도시 터지면 그게 벌써 11월 한 20일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통과는 뭐 시간 문제니까. 그럼 그때부터 달라붙어야죠, 사람들이. 맞죠? 투자자들이. 제가 그래서 우리 8.15에서 최초로 먼저 말씀하셔서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제일 빠를 거예요. 아. 뭐냐면 분당의 거래 상황. 네. 나온 게 뉴스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보실까요? 이거 마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서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돼 있죠. 매수 관망세 확대, 매물 가격 하향 조정, 매물은 늘어나고 강북도 마이너스, 강남도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분당 거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우리 8.15 가족들을 위해서 제 개인 유튜브에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올릴 텐데요. 제일 최초로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아마 아, 네. 처음 보실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어때요? 이게 10년, 11년 이렇게 막 올라가다 12년에 이게 내려가요. 이게 그리고 이제 계속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에 그 강력한 정부 대책 나왔을 때 잠시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 대책이 나오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네. 올라갔다 말씀드린 대로 전국이 지금 9월부터 꺾기 시작했고 했는데 이게 지금 11월이에요. 어때요? 꺾였죠? 그러네요. 11월 한 달이.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11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그러면 이제 일기 신도시 그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 호재가 그 거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표까지 제가 못 만들어서 죄송한데 네. 이게 이제 11월이에요. 102개가 네. 11월인데 맨 끝에 여기가 102개라고 돼 있잖아요. 갑자기 더 줄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11월에 꺾였다고 하지만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상황이 이제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11월 20일부터 말일까지는 10개가 하락거래고요. 5개가 상승거래입니다. 아. 하락이 훨씬 많고 이 102개 전체 11월을 따져보면은 58개가 하락이고요. 32개가 상승이에요. 이미 꺾였어요. 네. 꺾였는데 일기신도시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12월 달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월 오늘 8일 방송 날인데 8일이면은 거의 열흘에 가까우니까 3분의 1 지났잖아요. 100개면 30개는 돼야겠죠. 20개나. 지금 2개 거래됐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호재가 왜 반영이 안 되죠? 이미 일기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그 호재가 이미 주택가격에 반영이 돼서 상반기 상승기 때 같이 펌핑해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고 일기신도시 특별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노후계획 특별법에서 단지 정의를 내려요. 정의 내릴 때 뭐라고 내리냐면 1번이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재건축이죠. 분당은. 그리고 리모델링 해놓고 3번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도정법을 그냥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리모델링 하던 데는 리모델링 하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싹 갈아엎고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닌 거죠. 이게 이미 주민들이나 그쪽 시장에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거래가 안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우리 8로 보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일기신도시 떴어. 누가 주위에서 야 일기신도시 올라갈까? 이건 정말 제가 볼 땐 좋은 제안이 아니니까 지금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일기신도시 뭐 다음 질문에도 나오지만 일기신도시의 이 분위기는 생각보다 전혀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 매물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매물이 5천 개가 됐어요. 1월 달에 3천 개였거든요. 아, 그래요. 매물이 그럼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줄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좀 이상하죠? 그 시청자분들은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우리 작가도 집이 그 일산이라 아, 이게 지금 그러시구나. 어떻게 될 아, 거냐 네. 여기에 관심이 많던데. 많으시죠. 네. 근데 오늘 시원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뭐 시원하게 이미
이게 우리 주식으로 말하면 세로 뉴스가 돼버린 셈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만약에 재건축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네. 한 언제쯤 이게 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약간 기약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전체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하던 데는 재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리모델링 하시던 데는 리모델링 법에 하고 그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근데 이제 없던 게 나왔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던 500% 얘기 들었잖아요. 500%는 어디가 될까요? 일반 주거지 힘들어요. 닭장소리 듣기 때문에. 그건 뭐 도시계획상 그건 불가능한 거고 거기가 무슨 싱가폴도 아니고 홍콩도 아니고 그러면 500%가 될 지역들이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시범도시 선도지역인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냐면 지금 말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법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교통결절점이라고 그래요. 이거 힌트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일기 신도시에 투자할 마음이시거나 이러시면 내 집 마련 계획이시면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한번 치셔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통의 결절점이 3개 이상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철도 지나고 뭐 급행버스도 지나고 일반 버스도 지나고 이러면은 교통이 좀 중심이잖아요. 영등포역 서울역처럼 그렇죠. 신도림처럼 이런 데는 야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교통의 분산 효과, 집중 효과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사실 걸어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차장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면 용적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용적률을 500% 올려도 주로 거주, 주거용으로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직주근적을 위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런 지역만 선도적으로 500%를 주는 거예요. 거기도 또 500%가 올라가면 원래 용적률이 300%다. 그럼 500%가 올라가면 200%가 늘어났잖아요. 200%에서 100%는 기부채납.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분당이 다 입지 최소구역으로 다 전철 연령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선도지역 하나는 할 거예요. 정부가 지금 이제 야당이나 여당 똑같아요 입장이. 왜? 둘 다 사인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그러면 어디 먼저 해주면 욕을 안 먹을까요? 싸움 나죠. 그렇죠. 함부로 정할 수 있어요? 1년 안에 발표할 수 있어요? 다시 아마 따지고 들어올 거예요. 사회단체는 어디든 거기보단 여기가 좋다. 왜 거기만 하냐? 그러면 여기도 해줘야 되죠. 더 해주다 보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다 막혀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보통 해외에서 할 때 일본에서 신간센하고 이럴 때도 5년인가 8년 공청회했어요. 아. 너무 이게 이해관계가- 급하게 생긴 법이 우리 기억을 더듬으시면 여러분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뀌었죠. 뭐로요? 신도시 특별법. 아니요. 노후주택 단지 특별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 명칭이. 노후주택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갑자기 왜 바꾸죠? 준비가 없이 나온 법안이니까.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2024년 말쯤에 총선 끝나고 2024년 말쯤에 마스터 플랜을 좀 보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가려놓으려고 그랬는데 난리가 난 거죠. 뭐 하려면 해라 막 이러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럼 대책이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하던 데는 재건축하고 되고 그럼 마냥 법을 기다리려면 1, 2년 가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일기 신도시가 다 30년이 넘었어요. 내일 바로 조합 설립해서 가면 가요. 네. 그럼 뭐하러 기다리겠어요? 300% 용적률 올려주는 거 기다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려준데 50%는 기부 체납이에요. 그러면 주거단지 쪽은 올려줬을 때 350% 사실 버겁거든요. 그럼 300 정도 올릴 거예요. 근데 지금 지어도 한 250 할 수 있어요. 50% 늘잖아요. 50%에서 25%반 기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25% 늘잖아요. 건물은 25% 늘는데 땅은 또 6분의 1이 빠지잖아요. 그럼 내 땅이 6분의 1이 없어져요. 이걸 주민들이 다 알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됐다가 지금 시장은 막상 내용을 딱 보니까 혁신적인 게 없어. 아니, 뭐야? 전체를 한다 그러더니 다 따로따로 노네? 이런 판단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들이 지금 뭐야? 그러고 다시 시작해요, 지금. 아. 그럼 리모델링 단지들이 막 시작하면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천지개벽의 이게 아니잖아요. 그림이 그렇죠. 벌써 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문제들도 많은데 이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언제쯤 되냐? 제가 볼 때 한 대선 전에
어떤 마스터 플랜을 억지로라도 만들 거예요.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4, 5년 그런 시간도 없이 그러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재건축 연한 도래되는데 그냥 도정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러면 못 막아요. 이게 웃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장님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님 된 데가 다 많을 거예요. 조합장님이 바로 시작하면 바로 되는 거고 네. 신도시법하고 또 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좀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말씀하신 이유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실망하고 거래 매물이 더 맞아요. 밀리고 내용이 보니까 없고. 예. 결정적으로 그 블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2주 단지 기억나시죠? 블록으로 하면 분당 같은 경우에 한 10블록 나와요. 그 한 블록이 부시고 이전하고 2주 단지 이전하고 얘가 다시 줘야 돌아올 때쯤에 다른 블록을 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5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단순 계산으로 10개면은 50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순환 개발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25년, 30년이고 전부 바뀌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분명히 호재는 호재인데 차라리 그냥 놔두고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법 다 있으니까 하게 두고 기반 시설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어떤 상황이냐 이러면서 기부 체납으로 해서 정부가 해야 될 기반 시설 설치비를 주민들이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좋지 않은 법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군요. 지금 근데 말씀하셨지만 그 뭔가 건설사들도 수익이 좀 큰 이익이 좀 보여야 적극적으로 매달릴 텐데 네, 맞아요. 요즘 보니까 뭐 원자재 가격, 시멘트, 레미콘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인허가가 난 곳들도 뭐 발을 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근데 사실이죠. 일부.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분양가 매매 가격 수준이 제일 중요하고요. 얘도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제 발을 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니까 철근은 또 내려갔어요. 철근하고 시멘트 레미콘이 똑같은 얘기인데 레미콘이라고 보셔야겠죠. 이게 비중이 한 50% 돼요. 직접 건축비에. 아, 네. 그 중에 이제 반은 뭐 한 50에서 100까지 올랐다가 한 70까지 내렸어요. 철근은. 지금 내렸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시멘트 이쪽은 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건설사들이 볼 때는 건축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원가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분양가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지금 높아가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높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겠네요. 이게 바로 이제 수익성이랑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부담금을 더 내야 되네 건축비를 분양가를 올려야겠는데 못 올리겠네 현장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건설사는 뭐 우리 올라간 값을 다 적용해 달라는 거고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장님 욕 먹잖아요. 왜? 그렇죠. 분명히 추가 분담금을 1억 낼 거를 예측을 했는데 그걸 갖다 갑자기 2억을 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그 뭔가 좀 힘든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는 분위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뭐 이러한 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부동산이 하락하는 데에는 강남 집값이 강남이 빠져야 뭐 네. 대세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보여주셨듯이 강남도 맞아요. 지금 빠지고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이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또 더 있죠. 매물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데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조금 이제 상승하다가 또 전세 물량이 9월 달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이 한 3만 건이었거든요. 3만 건이었는데 지금 지금 몇 건이냐면 3만 6천 건 됐어요. 불과 한 두 달 만에 20%가 늘었어요. 매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20%가 늘었다? 그러면 전세 가격하고 왜 오르지? 이게 좀 미스매치가 되잖아요. 그러게요.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또 이게 또 헷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그 드린 말씀이 뭐냐면 아까 0.14% 올랐잖아요. 다 해봤자 1, 2%니까 평균을 내보면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 어느 단지가 갑자기 뭐 3천 올랐다, 5천 올랐다 그러면 5%, 10%인데 왜 0.1%죠? 그걸 계산해 보실 게 뭐냐. 다른 데는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강남의 지금 매물이 여러분들 그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있잖아요. 그게 6,700세대인데 입주 승인이 얼마 전에 났어요. 얼마 전에 입주 승인이. 그럼 그게 등기가 안 되거든요. 등기가 안 되니까 전세 들려가시는 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약을 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물건들이 많이 나왔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좀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또 매물이 더 나와요. 그럼 제가 볼 때 매물은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은 줄고 있잖아요. 네. 전세 거래도 지금 줄었거든요. 음. 그게 현재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일반 잠재 수요자들이 다가서기에는 갭이 있는 거예요. 네. 회복한 바람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현상은 연말까지 전세 가격 이건 있어요. 정부가 9억 주택 초과 소유자 그 사람들한테 유주택자라도 전세 대출을 풀어준 거예요. 이게 결정타예요. 이게 없었으면은 정부가 이건 진짜 제가 볼 때 안 좋은 거예요. 네. 아니 주택이 있는데 왜 대출해 주죠? 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전세 대출. 근데 그것도 9억 초과 비싼 집을 갖고 있는데 대출을 또 해줘?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세로 가는 거예요. 전세가 업해가지고 원래 한 4억에 있는데 전세 대출 5억을 해준대. 이자가 3%야. 아, 내가 사뒀던 집이 올라가면 되니까 좋은 데서 살지. 그러고 9억짜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전세 가격이. 그렇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거죠. 전세 대출 수요를 정부가 정책으로 보이지 않게 전세 대출 확대 가지고 올리는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상승률이 미미하잖아요. 역전세 나야 되는데 그 임차권 등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안 줄어요. 지금 강남 경매 물건 많이 나거든요. 그 저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 추이를 보면 7, 8월에 2천 건이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그래요? 그러면 2천 건 중에 6개월 정도니까 지금 전부터 이제 경매가 막 튀어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번 달부터 강남 경매가 여러분 대법원 들어가 보세요. 강남 아파트 경매가 줄줄이 있어요. 조금 보태면 3분의 1 수준이 강남 아파트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경매 지표 나오는 뉴스를 보면 강남 얘기 쏙 빼고 경매 물건 최다로 경매 시장 뭐 이렇고 낙찰가율 낮아 위험하다 하락 징조다 이러면서 강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강남 신고가 할 때 그렇게 기사를 쓰셨으면 강남 이 경매 물건이 나오면 이게 빅뉴스잖아요. 그러게 강남 경매 물건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면 20에서 30% 100 제가 보고 왔으니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 급변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될 어떤 수순에서 약간 정부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대세 하락에 다시 돌입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럴 때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이렇게 많이 해놓고 있다가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또 재산을 불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 맞죠. 없는 예. 분들에게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참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긴 해야 근데 되겠네요. 없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있으셔도 있는 분들도 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음, 이미 한 2021년도에 우리 젊은 분들이 영끌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그분들은 뭐예요? 차익을 실현했잖아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왜? 지금은 너무 높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조정이 되고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평균 균형점 예전에 균형선에 뭐 주식으로 말하면 120일 평균선 이런 거 그때 다다른 가격이 됐을 때 들어오시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뭔가 안 좋을 때 또 좋을 때를 대비하고 기다리는 맞아요. 인내. 근데 그것도 네. 역시 지식이 있어야 맞습니다. 기다리는 인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타이밍도 잡고 기회를 확 잡을 수도 있고. 네, 아는 사람이 이기죠. 사실 모르면 지죠. 예. 근데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요즘 강의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제가 뭐 어느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곳하고 이제 좀 제의가 와가지고 협업해서 처음에 이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돈 막 관계되니까 좀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젊은 분들이나 이 자본주의 시대라는 게 계속 상승하는데 모르고 이제 열심히 일만 하시면 좀 뒤처지잖아요. 그렇죠. 투자의 개념에서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관련된 강의를 보니까 관심들은 많으신데 제가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하게 좀 최대한 모든 많은 내용을 전달해 줄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좀 말을 했습니다. 좀 뭐 한 15년 현장에 있었고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제가 부끄럽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이런 공부를 좀 저렴하게 좀 접해서 자산 관리를 충분히 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려갈 때를 알아야 또 딱 살 타임을 알고 그래서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부담될 수 있는데 뭐 양해해 주시고 그 내용은 충실히 담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봐주시면
뭐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우리 한문도 교수님 강의 한번 투자라는 것 커리큘럼 투자 및 자산 관리와 자산 내 집 관리. 마련, 내 집 마련도 하고 또 갈아타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복합적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